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게임사 북미, 유럽 상반기 매출 1조 첫 돌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올해 상반기 서구권 북미와 유럽에서 올린 매출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칼리스토 프로토콜, 그다음에 린지 W, 그다음에 오딘 등 서구권 시장을 대상으로 한 게임이 현지에서 출시가 되면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관심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1조가 좀 안 되는 매출액을 거뒀습니다만 1년 만에 29.4%나 급증한 1조 2,633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게임 6곳을 선정을 했고요. 자, 북미 게임사에 활발하게 투자했던 특히 넷마블이 가장 높은 매출액 증가를 보였고 크래프톤과 NC소프트도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2017년 넷마블이 인수한 현지 게임사인 잼시티 그리고 카밤 등이 급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마블, 겨울왕국, 미키마우스, 토이스토리, 그 다음에 디즈니의 글로벌 인기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게임을 개발, 출시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고요. 지난해 인수한 소셜 카지노 게임사인 스피넥스도 서구권 매출 상승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의 꾸준한 인기와 환율 영향을 받게 되고요. NC소프트는 올해 3월에 해외에 출시한 길드워2 확장팩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국내 기업의 서구권 게임 인수와 개별 게임의 해외 진출로 매출이 증가는 했지만 마케팅 강화에 따라서 일시적인 매출 증가일 수 있기 때문에 서구권에서 더욱더 장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투자와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자, 크래프톤은 올해 12월 호러 서바이벌 게임인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독일 게임스컴에 공개가 되면서 벌써 마케팅이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단으로 잡았을 때만 500만 장이고요. 최소 5천억 정도를 벌어들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흐르고 있어서 굉장히 좀 주목이 좀 되고 있는 현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내년 초에 대작 리니지 W를 서구권에 출시하게 될 NC소프트 또한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에 대한 것들이 대체 불가 토큰인 NFT 사업과 연계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블록체인, 코인에 대한 시장이 개화가 된다고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고 또 테마로 좀 탈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거기에 내년 초 히트작 오딘의 서구권 출시를 앞두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마저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고요. 네오비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게임스컴에서 3관왕을 차지했던 피해 거짓말을 콘솔과 PC 두 가지 버전으로 내년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듯 북미, 유럽 게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코로나19 기간에도 대작 게임 출시가 지연된 가운데 국내 게임사가 올 하반기부터 주요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앞으로의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의 좀 어떻게 본다면은 장밋빛 혹은 좀 긍정적인 이런 지금 하락장 침체기에 도움이 될 만한 기사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오늘도 시장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빠져버리면서 그것도 엄청나게 빠지면서 지금 오늘 하락장이 좀 저번 주는 되살았던 분위기를 전부 다 말아먹은 느낌이긴 한데요. 좀 하나씩 우리가 또 보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좀 다시 봐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그에 맞게 딱 보고서까지 오늘 나와가지고 보고서까지 같이 한번 보면서 할 텐데 이게 이제 그 보고서를 이제 애널리스트가 한 분이 썼기 때문에 그 분의 시야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 좀 여러분들이 좀 구별하셔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펄어비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검은 사막 M을 출시를 했고요. 높은 이익 레버리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2021년도 보유 IP와의 노후화 그리고 IT 전반의 인건비 상승이 맞물리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고요. 이 검은 사막 출시한 것들이 부진한 반응에 대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2023년도, 24년도 출시 예정작과 개발력에 집중할 시기라고 하고 있고요. 붉은 사막과 도깨비 모두 글로벌 PC와 콘솔 대작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좀 사활을 좀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올해 12월 TGA에서 플레이 영상이 공개된 후에 본격적으로 마케팅에 돌입할 예정이고요. 출시 일정 기간 후에는 GTA 같은 멀티 컴포넌트 모드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지속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비즈니스로 게임 성공 시 베이스 이익 레벨 향상으로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도깨비 같은 경우에는 로블록스처럼 UCC 기능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기 성공작으로 안착 시에 네트워크 효과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은 사막이 좀 졸작으로 좀 망했지만은 붉은 사막과 이 도깨비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지를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도깨비, 그다음에 여기 붉은 사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가를 보시면 오늘 7% 하락을 했고요. 네, 지난주에 상승했었던 것들 전부 다 좀 일시에 상세를 해버리면서 내려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월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급등과 급락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1년 넘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2년째에는 다시 상승 초입기로 완전히 내렸으면서 안 좋은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시가총액 2조 6천억까지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7위에 지금 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샀긴 했지만요. 네, 그 전에 팔았던 가격들이 너무 많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매도의 흐름으로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뉴스 나오지만은 오늘 뭐 카카오 게임즈, 그다음 크래프톤, 펄어비스, 예, 국내 게임주들이 전부 다 폭락을 좀 했습니다. 네, 폭락한 얘기는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가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깎였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은 실적 모멘텀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거. 3분기에는 좀 좋진 않네요. 3분기 좋진 않고 연간 실적도 좋지 않고 ROE, PBR, PER 전부 다 좋지는 않습니다. PBR 이런 부분들이 좀 높네요. 네, 그래서 펄어비스는 좀 당장은 쉽진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당분간은 쉽지 않다. 2분기 적자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쉽고 좀 다른 종목에서 또 다른 좀 희망을 좀 찾아야겠죠. 구주주분들에게는 조금 어, 좀 아쉽지만은 자, NC소프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는 얼마나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준비해온 프로젝트 TL이 출시가 되고요. 퍼블리셔를 통한 스팀으로 글로벌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좀 누린다고 하고요. 2017년 수준까지 하락했던 현 주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락할 여지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M&A로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도 2조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엔스포츠도 어떠한 결론을 낼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NC 다이노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NC 소프트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과연 네,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PC와 콘솔 유망 신작을 보유한 업체를 인수한다면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현재 예정되어 있는 리니지 W의 그 서구권 출시 이외에는 좀 모멘텀이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34만 9천 원, 이게 말해보니까 100만 원 넘었던 주식이 이거 미쳤습니다. 자, 오늘 3.72% 떨어졌고요. 네, 지금 아무래도 지금 보고서에서 잡는 하단은 여기인 것 같습니다. 31만 8,500원 여기 잡는 것 같고요. 주봉, 월봉 정말 여지없이 떨어지는 종목입니다. 뭐 LG생명과 투탑으로 정말 1년 사이에 그리고 지금 2년 가까이에 엄청나게 하락했던 황제 주식 중 하나입니다. 코스피 43위까지 떨어졌고요. 시가총액 7조 3천억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외국인은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고, 그다음 기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예, 매수권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니지 W 이외에는 실적 모멘텀 이외에는 별다로 기대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실적 나쁘진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NC소프트의 실적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매년 성장해도 모자를 판국에 그죠? 지금 점점 실적들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물론 주가는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PR, 그다음 PBR, 배당까지 보신다면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좋다고도 할 수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네오위즈부터 보겠습니다. 자,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 웹보드 규제 완화 때문에 이게 한번 주가가 한번 튕겼었습니다. 그래서 1200억 수준의 어, 매출을 좀 기록하게 되고 2023년도 내년에는 1600억까지 증대될 예정입니다. 퍼블리싱 위주의 모바일 게임은 2023년도 모바일 게임 시장에 이변이 없기 때문에 반등이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2023년도 출시 예정작인 피해 거짓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네오 위즈 측에서는 자 연말 가장 큰 게임상인 GOTY에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자체 흥행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싱글 플레이 장르 있고요. 플레이 타임이 30분보다 다소 짧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 7,900원을 지불하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게임을 풀 프라이스에 50달러에 얼마나 많은 플레이어가 구매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거짓말이 흥행을 한다면 또한 이게 넷플릭스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챙겨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연 네오위즈가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을 볼 것이냐? 이런 것도 향후 좀 두고 봐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위즈 한번 보시면 이중 게임사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은 축에 속하는 현재 주가죠. 그래서 웹보드 규제 이외에 지금 모든 게 튀어 올랐기 때문에 네오위즈는 약간 매수가 좀 불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좋아지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섣부르게 매수하기도 애매하고 매수하지 않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현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크래프톤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19년도에 그리고 인수한 회사와 그다음에 12년도에 인수한 회사가 이제 신작들이 출시가 되기 시작하고요. 문브레이커가 얼리 어섹스를 통해서 9월에 출시되고요. 12월에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출시가 됩니다. 하지만 크래프톤의 이 운영 방침상 배틀그라운드가 엄청나게 오래 지금 한 게임으로 IP가 고정된 만큼 칼리스토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좀 시간을 많이 들일 것 같긴 한데 이게 과연 터질지 모르겠고요. 사실 이게 뉴스테이트가 터졌어야 되는데 안 터지고 나서부터 이걸로 좀 발목을 좀 잡고 있었던 크래프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로 이 두 개의 신작을 얼마만큼의 어, 좀 아웃퍼폼이 나올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음, 그래서 크래프톤은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주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래프톤 오늘 7.5% 빠졌습니다. 7.05%. 야, 이거 이 직원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손해가 1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야, 이건 뭐 제가 사도 될 만하다고 했던 가격보다 내려갔어요. 미쳤어요. 시가총액 8조. 그나마 제일 가능성 있는 게임사 중에 하나가 바로 크래프톤인데 또 이번 보고서 보면은 연말에 단계적인 이거 빼고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터지면 또 모르는 거예요. 게임이 터지면 최근에 외국인 매수 들어왔고요. 기관은 매도로 나갔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지금 실적 보시면은 3분기 실적 좋지 않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2분기도 그렇게 솔직히 좋지는 않았고 연간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PR, PBR이 나쁘진 않지만 ROE 측면이 좋지는 않고 또 연간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아마 컨센서스보다 좀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연말에 출시할 것들이 얼마만큼의 아웃퍼폼이 나오냐가 진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좀 게임 사들이 좀 애매합니다, 지금 다. 자, 다음 컴투스입니다. 정말 많이 내온 주식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컴투스입니다. 자, VFX, 위직 스튜디오를 지분 인수를 했고요. NFT, 메타버스 등에서도 신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쪽 메타버스 쪽에 좀 관심이 돌아와야 될 텐데 좀 걱정입니다. 자, 컴퓨터버스 내 입점 시에 가상 공간 내에 광고가 탑재되는 만큼 다양한 커머스와 광고 비즈니스로 확대될 수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컴투스가 앞으로는 광고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겠다. 특히나 제일기획과 엄청난 경쟁을 할 텐데 이걸 얼마만큼 잘 뺏어올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기충맞춤 주목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제일기획이 컴투스를 이겨버린다면 제일기획을 오히려 매수하는 게 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현재이고 컴투스 같은 경우에 지금 게임에 대한 뭐 기대감은 없는 상태입니다. 오로지 메타버스와 코인
이쪽이 블록체인에 관련됐기 때문에 주가가 당분간은 변화가 없을 예정이고 오히려 하방을 뚫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시가총액 지금 1조 아래로 내려온 9,300억이고요. 코스닥 43위입니다. 자, 외국인은 최근에 매수는 들어왔지만 종합적으로 본다면 매도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관도 매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이외에 실적 같은 부분들을 보신다면 좋지 않습니다. 네, 올해 정말 좋지 않고요. 네, PR, PBR이 낮긴 하지만은, 네, 지금 뭐 실적이나 주가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낮은 상태라고 좀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컴투스도 좀 위험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여기가 이제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시장 위축기에는 퍼블리셔 마진 하락이 좀 피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라이온하트 상장까지 네, 겹겁이 좀 쌓여 있는 상태인 거고 핵심 자회사의 상장으로 주식으로서의 대체재가 증가하면서 모회사에 긍정적인 작용하긴 어렵고요. 현재 행사 가능한 동사의 시비 전환가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시비가 오버행 우려는 좀 없어 보입니다. 자, 하반기 대여인 라이온하트의 상장 전까지는 주가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섣부르게 카카오게임즈가 라이온하트를 상장시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올해는 안 합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소개시켜드렸지만은 아마 쇼트 영상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아마 내년에 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이 좀 완화가 되고 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정말 많이 떨어졌고요.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현재 없는 상태이고 네, 마진도 내려갈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더 내려갈 가능성도 큰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3조고요. 코스닥 5위입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 매수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측이 좀 엇갈리고는 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외국인이 샀다고 해서. 자, 2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3분기 실적도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4분기는 좋을지 그리고 그 2년 그 이후에 내년은 어떨지 거기에 좀 초점이 좀 두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PR, PBR, 뭐 게임사도 뭐 비슷비슷하고요. ROE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영업이 단기 순이익이 좀 안 좋고요. 연간으로 봤었을 때 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전부 다 파란색이라 뭐 다 살볼만은 하죠. 근데 너무 다 파란색이라서. 그다음 넷마블인데요. 이제 넷마블은 미리 안 읽어놨는데 같이 좀 보시죠. 네, 2001년도 설립된 한국의 게임 퍼블리싱 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2022년도 네, 게임 시장의 부진이 2023년도까지도 네, 이어집니다. 거의 카카오 게임즈랑 비슷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거기에 블록체인, NFT 분야에 많은 자본이 투자가 되고 있고 하반기에 게임이 런칭한 계획한 바는 있지만은 현재까지 뭐 얘기는 건 없고 스피닉스 게임즈를 인수한 바 아까 뉴스에 나왔었고 다수의 게임사 NC 소프트를 일단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웨이 인수까지도 했기 때문에 또 대부분 네,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망이 유효하다고 하고요. 지금 그 결론적으로는 뭐가 없어요. 예, 뭐가 없습니다. 신작도 없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좀 많다라는 거. 넷마블로 2.99%, 예, 여태까지 떨어졌던 주식 중에서 제일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고요. 네, 주가 월봉으로 보시면 정말 여기도 이제 장난 아니죠. 20만 원 빅히트가 상장했을 때, 예, 그 이후에 정말 많이 떨어졌고 거의 5분의 1 토막 났고요. 5분의 1 토막 아니죠. 5분의 4 토막 났고요. 반의 반 났고요. 시가총액은 4조 정도 되는 네,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최근에 뭐 외국인이 샀지만은 뭐 그전에 팔았던 게 있기 때문에 네, 요 정도 예, 매수한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 기간은 거의 올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실적 보시면 네, 올해 마이너스로 좀 전환이 된다라고 좀 되어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봐야 되고 3분기 실적 특히 잘 봐야 됩니다. 이 마이너스로 가면 이거 정말 되돌릴 수 없습니다. 네. 물론 그것들을 전부 다 반영한 실적이라고 보지만은 배당도 적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이렇게 되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넷마블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뭔가 파란만장하고 와, 굉장히 좋구나. 넷마블 살아나는구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 현재상으로 봤었을 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신작 모멘텀이 남아있는 펄어비스, 그 다음에 크래프톤, 그리고 NC소프트 요 정도가 그나마 낫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투자하신 분들, 네,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신장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빠르게 치고 빠지는 네, 전략을 좀 사용해야 될 것 같고 또 중소형 게임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게임에 대해서 테마가 돌아올 때까지 존버 그리고 소량의 물타기 정도 마냥 물타기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배당주로 많이 버티시고 또 현금을 많이 모아 놓으셨다가 네, 나중에 한 번에 투입을 해서 게임주들이 방방 뜰 때, 예, 그때 한번 탈출하는 방법으로 전략을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